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이미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은근히 무시하고 몰래 험담하며 심지어 여러분을 깎아내리며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서 따지고 들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먼저 사과를 선택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만만하다는 확신만 심어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사과하지 마라. 사과해봤자 더 무시할 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사과로 자신을 소모하는 대신 어떻게 우아하면서도 단단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김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소문난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고, 무례한 말을 들어도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하고 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지인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먼저 연락해 사과했습니다. 혹시 내 말이 불편하게 들렸다면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며 상대가 돌아서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고 사과한 걸 보면 자기 잘못 인정한 거지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욱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김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말해도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이상 내 진심은 왜곡되어 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관계는 내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철학자 슈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건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서 굳이 자존심을 꺾고 굴욕적인 사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진짜 방법,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장 우아하게 복수하는 법을 하나씩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왜 어떤 상황에서는 사과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실생활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최민정 씨는 갈등을 싫어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인 박지연 씨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걸 아직도 못했어. 민정 씨는 진짜 답답한 스타일이야. 처음엔 민정 씨도 당황했지만 자신이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싶어 태도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보고서를 더 빨리 제출하고 회의 자료도 미리 준비해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지연 씨는 더 자주, 더 날카롭게 민정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이걸 또 이렇게 했네. 내가 다시 다 수정했잖아. 민정 씨는 속이 상하고 억울했지만 회의가 끝난 후 박지연 씨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다면 죄송해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연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를 떴고 그날 이후 최민정 씨는 회사 내에서 늘 문제 일으키고 결국 사과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약점을 내주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은
그런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과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때론 말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등을 돌리는 선택이 더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며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디선가 이유 없이 낙인 찍힌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이야기의 핵심은 최민정 씨가 실수를 해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고 이유 없이 미워하며 관계를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는 사과는 상대에게 일종의 승리감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봐, 결국 사과했잖아. 역시 내가 맞았어. 그렇게 상대는 더욱 당당해지고 나는 점점 위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별표 이유 없는 공격에는 이유 있는 사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별표는 것입니다. 사과는 책임 있는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 책임이 나에게 없을 때까지 억지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정중하지만 간결한 대응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에게 더 이상 내 감정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별표 무엇을 별표 말했느냐보다 별표 어떻게 별표 말했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나친 사과는 겸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없는 태도로 읽힙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만 내가 누구와 함께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게 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살펴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낄 때 그 마음속에는 복잡한 심리 작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의 뿌리는 종종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사람 자신의 과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나와 무관한 그 사람의 과거 속에 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겪은 과거의 상처나 열등감, 트라우마가 나를 싫은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던 김영수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한 상급자에게 미묘한 냉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회의 중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고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상급자는 김영수 씨에게 날카로운 말과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 노골적으로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 여러 번 고민했고 결국 조심스럽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급자에게는 과거 자신보다 어린 후배에게 지적을 받은 후 평판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김영수 씨는 단지 그 기억 속 불편한 후배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객관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감정은 자신의 과거와 감정, 경험을 통해 필터링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선은 이미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나보다 빛나 보이는 순간이 불편해서 이 모든 감정은 질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관계 안에서 은근한 적대를 낳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사과를 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상대는 그 질투심으로 인해 느끼던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전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는 더 쉽게 여러분을 깎아내리려 들고 더 자주 여러분을 조종하려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과가 아닙니다. 별표 경계 별표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쉽게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나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런 이들과는 건강한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려 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이 감정은 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의 거리,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인격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사과가 아닌 어떤 태도가 진짜 나를 지키는 힘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는 심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고, 결국 중요한 진실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때 그 사람에게 사과를 건네는 일은 오해를 풀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위치를 스스로 낮추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과 대신 어떤 태도가 나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우아하게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침착한 무반응과 단단한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정지은 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특정 학부모로부터 집요한 비난과 불만을 받아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차가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무시당한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지은 씨는 그 학부모와 특별한 마찰도 없었고 늘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대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 수차례 반성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그 학부모는 민원을 반복했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지은 씨는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해당 학부모와의 모든 대화를 공식 이메일로만 주고받았고 개인 연락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대화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된 문서로 대응했고 더 이상 감정적인 피드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부모의 과도한 태도는 다른 교사들과 관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정지은 씨는 더 이상 부당한 비난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무반응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일까요? 첫째, 상대가 진짜 원하는 건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당황한 얼굴, 불쾌한 기색, 억지로 내뱉는 사과 한마디, 이 모든 반응은 내가 너를 흔들 수 있다는 확신을 상대에게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침착하게 감정을 통제하고 반응을 줄이면 상대는 점점 흥미를 잃습니다. 둘째, 거리두기는 존중받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워야 친밀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존중을 받는 방법입니다. 상처받는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으며 물러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스스로의 품격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차갑게 거리를 두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내 감정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단단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에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나를 상처낼 수 없다. 단,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무심한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바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와 말투를 유지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상대에게도 무례하지 않으며 단단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보통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과하게 웃거나 상대를 배려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는 불편한 기색 없이, 그러나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거리입니다. 인사할 땐 짧게 안녕하세요. 말할 땐 꼭 필요한 만큼만. 그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제되고 단호한 말투는 상대가 더 이상 여러분의 감정선을 넘나들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줍니다. 둘째, 언제나 일중심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사적인 친절이나 불필요한 배려 없이 업무나 상황의 핵심에만 집중하세요.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태도는 상대가 여러분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침착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조용히. 불편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우아한 방식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직장이나 모임,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싶다면 대화를 일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팀장님과 협의 후에 결정하겠습니다와 같은 말투는 상대와 감정적 교류 없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실리지 않은 단호한 말투를 일관되게 유지할수록 상대는 점점 여러분에게 장난을 걸 여지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상대를 평가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건 오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감정 때문이라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오히려 훨씬 단단하고 지혜로운 인상을 남깁니다. 넷째, 내 감정을 털어놓을 상대는 반드시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건 여러분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들고 찾아가야 할 사람은 내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그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어 같은 말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감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그 외의 사람들 앞에서는 묵직한 침묵과 절제된 말투로 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단호하지만 감정 없는 말투.
둘째, 공적인 대화 중심의 소통. 셋째,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기. 넷째, 감정은 내 편에게만 공유하기.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말이 아닌 태도로 조용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말투와 태도를 넘어서 어떤 내면의 자세를 유지하면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단호한 만큼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이 내면의 힘이 없다면 아무리 거리두기를 잘하고 말투를 정돈해도 결국 마음속에는 상처가 쌓이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첫째, 누군가의 시선에 나의 가치를 맡기지 마세요.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아끼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에 약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 뒷얘기에 어떤 말이 오갔을까? 그 평가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한 문장, 비난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과 시간, 지켜온 품격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큼 가벼운 것이었나요?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험담할 수 있고, 오늘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다시 호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정한 시선에 내 자존감을 맡기지 마세요. 자존감은 타인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자랍니다. 둘째, 관계를 끊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사람이 싫어졌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실망과 불신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단절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나와 맞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비워낸 감정만큼 내 마음에는 더 많은 여유와 평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나는 왜 늘 이런 식으로 상처받을까? 하는 자기 연민은 처음엔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은 내 가치를 깎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기보다는 지금까지 잘 견뎌낸 나를 믿고 다독여주세요. 나는 약하지만 동시에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음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나를 소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외면의 단호함과 내면의 따뜻한 단단함이 함께 갈 때 열립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가가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용히 거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으며 나를 지키는 법을 익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위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 연민은 점점 나를 약하게 만들고 현실을 흐리게 하며 결국 나를 갇힌 감정 속에 가두는 감정입니다. 처음엔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시야를 좁히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며 나는 왜 늘 이런 일만 겪을까 하는 피해의식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이 경험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주세요. 그러면 지금의 고통은 상처가 아닌 내면의 스승이 됩니다. 결국 삶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때때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넷째,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말은 자존감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 무시가 진짜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건 단지 나의 일부분일 뿐이며 그것조차도 그들의 경험과 편견, 감정에 의해 왜곡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한 사람의 시선이 내 삶 전체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무시해도 괜찮아. 너는 나의 전부를 알지 못하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 이처럼 단단한 내면의 선언은 외부의 모든 비난과 시선을 가볍게 넘기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외부에서 나를 흔들려 해도 내 안의 시선이 나를 든든히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상처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기준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말과 태도를 지녀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또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단단하고 현명한 태도, 더 나아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 내면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잃는 것이 진짜 손해라는 것.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나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먼저 사과하면 관계가 나아질까? 이런 고민에 밤을 지새우고 결국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며 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아닌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이유가 없다는 것. 오늘 우리는 5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유 없는 공격에는 이유 있는 사과로 대응하지 말 것. 둘째, 침착한 무반응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 셋째, 정제된 말투와 단호한 태도가 조용히 상대를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넷째,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선택할 것. 다섯째, 무시당하더라도 내 가치를 아는 나의 시선을 절대 잃지 말 것.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이유로 더 약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는 진심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굳이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대신 고개를 들고 조용히 등을 돌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반복해서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사과보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억지로 맞추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에게 사과했던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상처 주는 사람에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당당하고 더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